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끝나고 4일이 지난 후 전 세계에 믿을 수 없는 속보가 전해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나선 것. 인구 4,4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중과 지상, 바다를 가리지 않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Украинцам, ни русским, ни всей земле, планете все. Я прошу, я хочу свет, я хочу жить.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Багато людей були в машинах,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евакуюватися. Багато було просто від вибухів чи вистрілами вбиті і лежали на вулиці. For whole democratic world, Putin is a terrorist.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당장 전쟁을 멈추라며 푸틴을 향해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푸틴은 이번 군사작전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다.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могли такие риски для нас создать, что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 дальше стра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бы.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지대인 돈바스 지역 내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다.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незабаром я знов вийду на зв'язок. Без паніки, ми сильні, ми готові до всього, ми всіх переможемо, бо ми – це Україна.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항전 의지를 표방했지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 병력은 우크라이나의 4배 이상, 전투기와 공격 헬기 보유수에서 15배 이상 앞서는 등 계급 차이가 상당했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 발트 3국까지 영향력을 확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맞서려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개전과 동시에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한 이후 크림 반도와 연결되는 헤르손, 루안시크와 도네츠크를 비롯한 돈바스 내전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선을 넓혀 마리우폴과 북쪽 하르키우, 페르니히우까지 공격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러시아는 침공 5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주요 목표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흑해 연안의 거점인 마리우폴까지 모두 점령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의 손실이 더욱 막대해 보였다. 적의 병력을 섬멸한다. 혹은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적의 동맹을 끊어놓는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를 그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전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160개의 대대전술단을 동원, 그중 100개를 전투에 투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대전술단이란 러시아의 임시부대 편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차 10대와 장갑차 40대를 중심으로 포병과 방공, 공병, 통신 등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 군들은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를 4단에서 여단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대 단위를 기본 전술 단위로 세팅,
각각의 독립작전을 펼치게 하는 모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2월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침공 3일 만에 러시아 전차 146대 그리고 장갑차 706대가 파괴되는 등 30여 개의 대대 전술단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단이나 여단에 비하면 소규모 부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축선 여러 가지 공격 루트에서 동시에 그 공격을 하기에 유리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단기 속결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체 정보 수집 능력, 또 자체 그 작전 지속 지원 능력, 또 전투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가서 그 전투력 발휘가 이제 저하되거나 아니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이게 한 부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들 중에서 조금씩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해 평가율을 예를 들어서 50%로 산정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뭐 80여 개 정도의 부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퇴한 다음에 부대를 재집결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침공 초반 약 7,0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중에는 하르키우 전투에서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 소장, 마리우폴 전투에서 사망한 올렉 미티아예프 중장 등 약 15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러시아 군 지휘관급 인사가 전사한 전쟁인 셈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12명 정도가 이제 그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은 현대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입니다. 사실 걸프전 이후로 미군 같은 경우에도 그 장성급이 전사한 예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은 두 달여 사이에 12명 정도 되는 장성급 그 장교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담한 결과고요. 향후 어떻게 전쟁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쩌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된 걸까? (2014년) 러시아군은 이미 한 차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겪으며 크림 반도를 침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지만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인데 당시 러시아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나라의 군이 기동도 하기 전에, 즉 군대가 모여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 나라를 그 기반부터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여론전이나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정치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동맹이 도와주기도 전에 그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나는 가서 당당히 점령해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그렇게 뺏겼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등 원하는 것을 쉽게 차지하려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푸틴이 간과했던 첫 번째 걸림돌은 기후와 지형적인 걸림돌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라스푸티차. 라스푸티차는 해빙기에 비나 눈이 녹아내리면서 비포장 도로가 뻘이 되어버리는 기후 현상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개전 직전 탱크 12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뻘에 빠지면서 일개 중대 전체가 발이 묶이는 망신을 당했다. 설상가상,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로 인해 기동로가 제한되자 포장도로 위주로 일렬 종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며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측에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전략적 판단이 미흡해 피하지 못한 것이다. 라스푸티차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그 12월이나 1월 정도가 개전에 적합한 시기였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의 군사작전에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 하는 것들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오판과 어떤 오만에 의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간과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도로 위주로 기동해오는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들을 잘 매복 또 대전차화기와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 잘 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이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